잠깐 자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걸 문제 삼는 사람도 있어요. 자, 우리 언론인 여러분, 가급적이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 가질 주제로 제안하는 건 아닌데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네, 저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마이크 혹시 있어요? 마이크 더 없어요? 네, 마이크가 이거밖에 없다는데 미안합니다. 크게 말할게요. 한국일보 우태경 기자입니다. 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지지 기반이 좀 중첩되기 때문에 최근에 좀 호남 지지율을 살펴보면 또 민주당은 48%로 하락한 반면에 조국혁신당은 12%, 18%이 정도로 수치를 좀 높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지층을 양분하는 것으로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 어떻게 보고 계시고 또 이제 조국혁신당의 그런 지민 비조 전략에 맞서서 민주연합으로 이제 투표율을 이제 유권자들을 이제 끌어내기 위한 전략은 또 어떤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총선은 윤석열 정권의 이 퇴행과 국헌 문란 그리고 퇴행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 모든 세력은 힘을 모아야 합니다. 그게 국민의 뜻일 겁니다. 다만 큰 범주에서는 함께하되 더불어민주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을 비례정당으로 함께 만들었습니다. 우리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더불어민주연합으로 담을 수 없는 부분들은 조국혁신당으로 담되 중요한 것은 일당이 반드시 더불어민주당이 되어야 된다.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를 독자적으로 해야 효율적인 신속한 의사결정, 강력한 입법 추진, 국정감시가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비례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이다. 분명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지율 얘기는 이게 혼선이 좀 있는데 더불어민주연합과 더불어민주당은 어느 당을 지지하느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용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조국혁신당 역시 지역 후보를 내지 않는 비례 전용 정당입니다. 그래서 원래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중에 어떤 거를 지지하냐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일부에서 약간 그런 혼선을 착오인지 고의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일선상에서 선택할 문제는 아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비례정당은 비례정당끼리 국민의 미래, 더불어민주연합 이렇게 비교를 해야지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거나 선택을 하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광주 텃밭 오셨는데요. 후보들 같이 계시지만 사실 광주 모든 후보가 결정되기까지 한 달이 걸렸거든요. 네. 가장 고심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인 건지 그리고 광주 호남 포함해서 후보님이 생각하시는 이 경선의 만족도는 얼마나 되시는지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아까 제가 선대위 회의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천에 관한 권한은 당 지도부에 있습니다. 지도부에서 또 공관위를 통해서 결정할 수도 있지만 최대한 광주 시민들의 또 광주 당원들의 뜻을 존중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특정인을 단수 추천을 하거나 또는 전략 공천을 해도 뭐 되는 일이죠. 그러나 이 나라의 주인이 국민인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의 주인은 당원이다 라는 점 때문에 광주 시민들의 그리고 광주 권리 당원들의 뜻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번 경선을 예외 없이 치렀고 그래서 우리 광주 시민들이 또 광주의 권리 당원들이 선택한 결과를 여러분들이 받아보고 계십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게 된 것은 아마도 이런 점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압도적인 지지를 여러분께서 보내주고 계셔서 예선전이 본선이다 보니까 본선이 좀 과열된 측면들이 좀 있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격렬함이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고민거리도 많았고 당으로서는 최대한 우리 광주 시민들, 광주의 권리당원들의 의사가 반영되도록 노력했던 것처럼 그 의사가 왜곡되거나 아니면 굴절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느라 시간이 좀 걸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서울신문 김주환 기자입니다. 그 지난 유세에서 그 여당의 구식석 발언이 엄살이다라고 발언하셨는데 혹시 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 대표님께서 보시는 좀 총선 판세는 어떤 추인 겁니까? 네, 총선 막바지에 가면 언제나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일종의 역결집을 유도하면서 엄살을 떠는 경향이 여당에 있던데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정말로 절박하게 일당을 만들어 주시라라고 지금 호소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그들이 입법을 전행하지 못하도록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151석을 꼭 만들어 주시라고 간절하게 호소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일당을 차지해서 국회의장을 차지할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국회는 기능을 마비하게 될 겁니다. 또 혹시라도 그들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면 지금까지는 행정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나라를 후퇴시키고 망가뜨렸는데 법과 제도까지 마음대로 만들고 고치고 폐기할 수 있게 되면 이 나라는 완전히 회복 불능의 지경으로 빠질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1차로는 그들의 일당을 막는 것, 그들의 과반 의석을 막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반 의석을 못하고 여러 당들이 소수 정당들이 많이 분산되어 있을 경우에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이 안 될 경우에 저번에 한 짓을 보십시오. 무슨 짓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막 바꾸잖아요. 당적까지 바꿔 가버리잖아. 그게 캐비넷의 효과인지 아니면 설득의 능력인지 알 수가 없지만 무슨 짓을 보일지 모른다. 더불어민주당으로 확실하게 과반을 만들어 주셔야 우리가 견뎌낼 수 있다. 이 엄혹한 정치 환경을 뚫어낼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일부에서 저번 주까지만 해도 국민의힘이 자기들이 170석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던데 갑자기 바뀌었어요. 위기의식을 조장해서 결집을 노리는 것 같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밀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에서 저는 그런 걱정도 합니다. 대통령이 나서서 전국을 다니면서 평소에는 안 하던 국민 간담회를 한다고 이 약속 저 약속 이거 해줄게 저거 해줄게 마구 약속하고 다니시던데 왜 평소에 안 하던 거를 선거 때에 대해서 합니까? 이거 관건선거 아닙니까? 불법 부정선거 아닙니까? 저는 3.15 부정선거는 유도하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불법 관건선거까지 마구 하는 판에 앞으로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뭔 짓을 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정말로 경각심 가지고 지켜봐야 합니다. 우리의 현실적인 목표는 일당이 되는 것 첫째로, 두 번째는 정말로 읍소드리건데 151석만 하게 힘을 모았다. 그 말씀을 꼭 드립니다. 뭐 더하는 거는 우리의 소망사항인데 그 기대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다.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고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정말 한 표가 귀하다. 한 석이 귀하다. 이 생각으로 더불어민주당 꼭 힘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다. 네. 말씀하세요.
프레스라고 썼는데. 그러면 뭐 이제 한 번 말하기 한 번. 네, 말씀하세요. 저 신동아 방송 김재창 기자입니다. 네. 대표님 여기 광주 오셔서 환영하고요. 광주 8개 지역에 경선이 이루어졌는데 유독 우리 청년 후보 정준호 후보만 27일간을 거쳐서 후보 추천서 왔는데 사실 전략 공천이니 이러니 어불성설이 많이 있습니다. 대표님 솔직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결과가 아니면 됐잖아요. 네, 또 다른 분. 대표님 이데일리 이수민입니다. 대통령 되실 분한테 하나 잠깐 조용하세요. 잠깐 기자회견 중이죠. 아까 말씀드린. 그만하세요. 네. 그만하세요. 네. 마지막으로 공천 확정된 조수진 변호사가 성범죄자 변호한 것 때문에 논란이 조금 일고 있는데 대표님은 혹시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네,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겁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후보들 지금 별 해결한 후보 많지 않습니까? 부동산 투기를 잘해야 거기는 인정받는 것 같아요. 부동산 투기꾼, 또 막말 잘하는 사람들, 특히 유난히 많은 후보가 이 대한민국 국민인가 의심스러운 사람이 많습니다. 국민을 주권을 대표하는 공직자는 국가관이 확실해야 되지 않습니까? 국가 정체성이 뚜렷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이게 일본 사람인가? 이토 히로부미는 잘 키운 훌륭한 인재다 이런 식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또 그걸 입 밖에 내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반일 감정은 열등의식이다 뭐 이런 소리 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말고도 뭐 예를 들면 부지기수인데 그런 국민의힘 후보들 정말 국가관이 의심스러운 일본 사람, 위장 일본 사람 아닌가, 위장 한국인 아닌가 싶은 그런 후보, 부동산 투기나 하는, 그래서 혹시 권력을 맡기면 투기로 돈 벌 생각만 하지 않을까 의심되는 그런 후보, 도대체 입으로 하는 말인지 어디로 하는 말인지 알 수 없는 그런 후보, 그런 후보에 더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기자회견은 끝났습니다. 잠깐만 준비하겠습니다. 왕주민 여러분. 앉으세요. 앞에 앉으세요. 안 보여요. 대표님 안 보여요. 자, 우리는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 공동체 한 구성원들이니 주변 사람 손도 좀 잡아주고 주변 사람 어려운 것도 좀 챙기고 함께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개인일 때도 옆집을 챙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국민의 삶을 챙기라, 나라의 미래를 챙겨라, 국가를 지켜라, 그렇게 하라고 권력을 맡겨놨더니 나는 몰라요. 정말 몰라요. 내가 해먹는 것밖에 몰라요. 내 식구들 범죄 은폐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죽든지 말든지 나는 상관없어요. 이라는 집단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겠습니까? 정말로 중요한 것은 공직자의 기본적인 자세, 마인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개주가 돼도 20명 있는 동네 놀러 다니는 개모임 개주가 돼도 야, 너 저번에 우리 편이었지, 너한테 떡 하나 더 줄게, 이런 짓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야, 너 저번에 내가 개주할 때 반대했지, 너 누가 와 놀러 갈 때 빼버려, 이러지 않죠? 네! 대통령이란 당선될 때까지는 한쪽 편을 들지라도 당선이 되면 온 국민을 대표하는 것 아닙니까? 네! 주어지는 권력으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국민을 통합시키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 싸우자. 내가 선거 때는 너 미워했지만
너 비판했지만 이제 우리 다 한 식구 아니냐? 서로 잘 가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웃도 만나고 여기 좀 보세요. 안 보여요. 이웃도 똑같이 취급하고 이쪽 그렇게 좀 해줘야 보세요. 되는 것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이 정권이 경제, 안보, 외교, 민생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요. 다 무능 그 자체입니다. 무대책이에요. 정말로 정말 이런 정권이 있을까 싶은데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심각한 문제는 뭐냐면 나라를 통합해야 될 정치 지도자가 편을 가른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 이익을 찾기 위해서 노력하게 돼 있어요. 누구나 다 자기 제일 중요합니다. 그렇죠? 네. 우리도 다 그렇습니다. 아니 뭐 더 좋은 자리 차지하고 싶고 더 많이 벌고 싶고 똑같이 일해도 더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정치는 그런 개인들의 욕망이 혹시라도 충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일입니다. 정치는 그 사회의 자원과 기회를 나누는 권한을 가지는 거예요. 반도체 회사를 여기다 세울까 광주에다 만들까, 교육 투자를 여기에 더 많이 할까 여기 더 많이 할까, 세금을 서민들한테 더 많이 쓸까 부자한테 더 많이 쓸까, 세금을 서민 세금을 깎아줄까 부자 세금을 깎아줄까, 이런 걸 결정하는 게 정치고 권력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이해관계를 놓고 싸울 수밖에 없죠. 네. 다툴 수밖에 없죠. 네. 하다못해 옆집하고도 싸우는데 이 거대한 이권을 놓고 국민들끼리 집단끼리 세력끼리 지역끼리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발을 조정하는 것이 바로 정치예요. 네. 싸우지 않도록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적정하게 기준을 설정해서 투쟁이 격화되지 않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대통령이 할 일이고 정치인이 할 일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경상도 전라도 갈라가지고 싸움시키고 남북 갈라서 싸움시키고 부자 가난한 사람 나눠서 싸움시키고 A학교 B학교 출신 나눠가지고 싸움시키고 이렇게 하면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통합의 가치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권 무슨 짓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부터 나와서 분열의 언어, 갈등의 언어, 대결의 언어로 국민들 싸움질 시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 사이에 분노가 커지고 있습니다. 분노를 억제시켜야 될 것 아닙니까? 분노를 통제하고 조정하고 함께 살 수 있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지요. 그런데 뭘 하고 있습니까? 분열을 조장하고 갈등을 조장하고 너 안 만나, 너 한번 죽어봐, 너 우리 편 아니지, 너 전에 나 싫어했지, 이러면 죽었어. 그래서 결국은 세상 사람들조차도 상전이 기침을 하면 아랫사람들은 몸살이 난다는데 대통령과 집권 여당이 이런 태도를 보이고 있으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갈등과 대결, 이게 아주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죽이고 싶어지고 실제로 죽이려고 달려들지 않습니까? 백주대낮에 이런 짓을 벌일 수 있는 나라. 그런데 무슨 짓을 했습니까, 여러분? 물청소했습니다. 엄벌해서 진상을 명확하게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겨나지 않게 하니라 그를 엄호하고 있잖아요. 내전이 벌어져도 이상할 게 없을 만큼 그 사회가 대립과 갈등으로 빠져들고 있어요. 이게 저는 가장 큰 죄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회복할 길이 있어요. 남북관계 다시 또 대화 트고 서로 관계 잘하고 국제관계 조정 관리 잘하면 회복될 수 있지만 사람들 사이에 생겨버린 그 대결과 그 적대의식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나라를 심리적으로 분열시키고 예전 상태로 몰아가는 것 같은 이 험악한 언어들, 무슨 공산 무슨주의? 나는 그런 단어를 들어본 일이 없어요. 어디 국어사전에 그런 말이 나옵니까? 그런 말 하나도 없습니다. 없는 말 만들어 가면서까지 국민들을 분열시키고 갈등으로 몰아넣습니다. 저는 이게 가장 심각한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먹고 살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네.
대체 제가 2년 전쯤에 지방선거 보궐선거 때 나가가지고 동네를 좀 다녀봤는데 그때는 그래도 손님이 조금은 있었는데 요즘은 밤에 다니니까 미안해서 못 다니겠어요. 가게에 사람이 없어요. 이럴 때 우리가 뭘 하면 되냐? 서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경제 정책을 제대로 해서 좀 어려운 사람들 더 부양해주고 더 지원해주고 좀 여유 있는 사람들한테 세금 깎아줄 게 아니라 좀 더 부담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남쪽은 코로나 때 에너지 위기 때문에 정말 횡재한 기업들한테 횡재세도 물리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뭔 짓 하고 있어요? 은행들이 수십조 원씩 이자 수익 올려도 서민들이 이자 부담 때문에 정말 죽어버릴까 이런 생각하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무 대책이 없습니다. 평화의 위기도 심각합니다. 남북관계가 이렇게 갈등으로 서로 부딪히고 험한 말 주고받고 내일쯤에 포격전을 벌여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남북관계가 나빠졌어요. 이런 나라에 외국인 투자하겠습니까? 철수하겠지요? 당연히 경제가 나빠지죠. 중국하고 관계를 왜 쓸데없이 불필요하게 자극해가지고 적대적으로 갑니까? 대만하고 중국이 양안 관계 소위 대만 해협을 놓고 다투더라도 우리는 남의 일이니까 당신들끼리 잘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기존의 국제 질서를 존중합니다. 이렇게 우아하게 한마디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잖아요. 여기도 친한 척하고 여기도 친한 척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런데 왜 그 끼어들어가지고 네 편 내 편 가리고 내가 잘못하면 우리도 막 참전할 것처럼 이런 태도를 보여가지고 왜 적대감을 심습니까? 왜 그래서 경제적 피해를 봅니까? 왜 최대 흑자 국가 중국을 최대 적자 국가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 경제를 이렇게 망쳐놓는 겁니까? 맞습니다. 정말 모든 거 하나하나 엉망 아닌 게 이번이 기회입니다. 이렇게 엉터리로 하면 안 되는구나. 본인이 무능하면 자기들 집단이 무능하면 유능한 사람을 쓰면 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너 저번에 나한테 험한 소리 했지. 능력이 있든 말든 다 내쫓아. 이럴 게 아니고 내가 좀 미웠지만 너 딴 편에 있었지만 너 이 실력 있으니까 그래도 국민의 살림을 잘 챙겨봐라. 그래야 나라 살림이 좋아질 것 아닙니까? 그래야 대통령한테 박수도 칠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근데 멈춰봐서.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여러분 이거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이 나라는 내 거야. 내가 왕이야. 내가 통치자고 지배자야. 이렇게 생각하니까 국민들이 우스운 겁니다. 국민들이 고통받아도 지들이 어쩌겠어. 내가 5.18 폄훼하는 사람 공천하면 니들이 어떡할 거야. 어쩔래? 그래서 어쩔래 정권이라고 하잖아요. 마음대로 해라 배째. 이런 태도를 보이는 이유는 국민을 무시하기 때문에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이번에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네! 보여줍시다. 이 나라가 국민의 나라임을 보여주겠습니까? 국민이 그렇게 없이 여길 그런 만만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이번 4월 10일에 여러분 투표로서 확실하게 증명해 주십시오. 멋지다 이재명. 더불어 멋지다. 멋지러 화이팅! 더불어 화이팅. 더불어 화이팅. 이정배는 할 수 있다.